통나무들이 한데 엉켜 내려 10명의 목숨을 앗아가 사고 사 신기의 상상을 알기 위해 이런 모습 2014년 5월 28일에 도곡역 지하철 객실에 70대 노인이 불을 질렀습니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 사고였지만 역무원의 차분한 대처로 승객 200여 명은 안전히 대피하였고 불은 초기 진화에 성공해 크게 번지지 않았는데요. 화재 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 하고 크게 외치고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눌러줍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마시고 계단을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내려가되 혹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어려울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연기가 많을 시에는 맑은 공기층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낮은 자세를 취하고 손과 옷으로 코와 입을 막고 한쪽 벽면을 따라서 밖으로 탈출하시면 됩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혹 방문을 열어야 될 경우에는 손잡이를 손등으로 만져보아서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시고 다른 대피로를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탈출을 못해서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해요? 건물 안에 갇혔을 때는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자신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 요청을 하시고 절대 밖으로 뛰어내리지 말아야 되겠으며 피난기구를 통하여서 탈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불이 크지 않다면 소화기를 이용해서 초기 진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화기로는 크게 분사형 소화기와 투척형 소화기가 있습니다. 분사형 소화기는 그 안에 압축가스와 소화용 분말가루가 담겨 있어서 분사 시에 그 소화용 분말가루가 나와 가연물을 도포하여서 지식 효과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는 소화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같은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그냥 던져서 사용하는 투척형 소화기가 있습니다. 소화기가 한 종류가 아니었군요. 그럼 소화기 사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불이 난 곳으로 소화기를 가져와야겠죠. 그리고 안전핀을 뽑고 바람을 확인한 후에 바람을 등지고 서야 해요. 그리고 불이 난 곳을 향하여 발사! 어렵지 않죠? 투척용 소화기는 더 쉬워요. 불이 난 곳으로 던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불, 침대 위 같이 푹신한 곳에서는 병이 깨지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해요.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붕괴라고 해요. 우리가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건물 바닥이 갈라지거나 얼음이 깨지듯 균열 소리가 나고 동물들이 갑자기 당황하거나 크게 짖을 경우에는 건물이 붕괴될 징조라는 것을 빨리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붕괴가 시작되면 당황하지 않고 빨리 대피로를 찾아 나가시고 혹 나가지 못했다면 엘리베이터 홀이나 계단실 등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 쪽으로 임시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에 갇히게 되었다고 당황해서 흥분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치지 않고 차분하게 휴대폰 전원을 아껴가며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 거랍니다. 주기적으로 규칙적인 소리를 내주는 것도 수색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대가 곧 구조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겠지요. 지난 4월 25일 네팔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여 현재 통계상 4,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요.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대피 요령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나 학교 등과 같이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무조건 외부로 나가시지 말고 테이블 등과 같이 단단한 물체의 아래로 몸을 숨기고 두꺼운 방석으로 머리를 감싸줍니다.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었군요. 땅의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는 안전한 곳에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만약을 대비해 문을 열어 탈출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는 빨리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서 안전하게 대피하시고 혹 갇힐 경우에는 인터폰이나 휴대폰으로 구조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며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과 같이 공터로 대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건물 붕괴 시에는 아까 배운 대로 차분하게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지진이 올 수 있으므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 한 가지가 추가되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비로 인한 산사태, 강의 범람으로 인한 홍수,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 순식간에 불어난 계곡물에서의 사고.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호우는 우리나라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줄기차게 내리는 크고 많은 비를 말합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응급약품, 손전 등 비상식량 등을 준비하시고 낮은 지대에 살고 있다면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뉴스를 보며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한데요. 많은 비로 인해 TV나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면 라디오를 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이 잠긴 도로나 다리를 건너가려 하거나 담장 옆을 지나가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미리 하수구와 배수구를 점검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번개가 칠 땐 어떻게 해야 하죠? 낙뢰를 만나게 되면 빨리 낮은 곳으로 이동하시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등으로 피신하시고 절대 산 정상이나 암벽 위, 키가 큰 나무 아래로 피신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긴 우산이나 등산용 스틱과 같이 긴 금속 제품은 감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몸과 멀리 하여야 되겠습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위기 대응 능력만큼 우리의 안전은 보장됩니다.